네,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기초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로마가 향기, 테라피는 치료해서 치료, 향기 치료 요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꼭 향기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나 신체나 마음이나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인적인 대체 의학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에센셜 오일 테라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 아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웰빙, 그렇게 원하는 웰빙의 삶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를 사용을 해보면 너무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에센셜 오일은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였어요. 시중에 팔고 있는 것들은 합성 제품이 많아서 섞여 있거나 혹은 진짜 식물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향기만 화학적으로 흉내를 내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아서 꼭 에센셜 오일이 천연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오일들이 활용을 할 때에 식품 첨가물인지 아니면 화장품 바르는 용도로 나오는 건지 꼭 확인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테라 오일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꼭 보실 때에는 병에 학명이 써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원재료가 100%, 오렌지면 오렌지만 100%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병에도 식품 첨가물이 써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안전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요즘 꽂혀있는 라임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 넣어서 마시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레몬이나 이런 것들 잘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바로 섞이지가 않아서 좀 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 원액 한 방울이 바로 입술에 닿거나 하면 좀 따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지기를 기다려 주시고, 엄청 맛있어요, 라임. 꼭 드세요. 레몬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원래 신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귤 같은 걸 잘 못 먹는데 레몬은 저한테는 많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피곤하거나 이럴 땐 레몬을 먹는데 평소에는 라임을 많이 즐겨 먹어요. 그래야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병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몸에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서 요 세 가지 활용 방법 중에서 도포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바를 때에는 아까 도테라 홈페이지에서 섭취 가능하냐, 바를 수 있냐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표시를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원액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워낙에 연하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원액 사용 가능한 오일들의 N이라고 되어 있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원액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희석해서 써라 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방울도 너무 강력해서 반드시 희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특히 오레가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 사막이나 무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원액을 살짝 바르기는 하는데 그만큼 무좀까지 뽑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꼭 반드시 희석을 해라 라고 얘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를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원액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오일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희석을 꼭 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 그림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원액을 피부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얘네가 아무래도 잘 날아가는 그런 방향성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 중에 다 거의 80%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피부에 들어가는 건 몇 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이 부분이 이제 캐리어 오일인 건데 얘네들이 향기 분자들이 다 날아가기 전에 꽉 잡아주면서 피부에 흡수될 동안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게끔 만들어주는 게 캐리어 오일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캐리어 오일이라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이랑 같아요. 식물에서 씨앗이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로 만들 수 있는 식물이랑 캐리어 오일로 만들 수 있는 식물의 차이는 향기의 차이가 있어요. 방향성 향기 분자가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출해서 에센셜 오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좀더 점성이라던가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보습 효과가 더 있는 그런 식물들에서는 캐리어 오일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자연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레산이나 리놀레산, 비타민 A나 E처럼 피부에 좋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치유 기능이나 보습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리어 오일만 발라도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센셜 오일이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 우리 피부에 잘 들어가서 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로서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공기 중에 80%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성비에도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원액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런 안전하게 그런 다른 민감한 자극이 되는 확률을 최소한 줄여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캐리어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손바닥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이렇게 비비기도 전에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등이라던가 배 이런 데 넓은 부위에 내가 바르고 싶을 때 기능을 하기도 전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넓은 부위를 마사지를 할 때는 꼭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넓은 부위 마사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그림처럼 원액을 떨어뜨렸을 때에는 사실 이 위에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이 우리 피부 깊숙이, 우리 에센셜 오일은 향기 분자가 너무너무 작아서 혈액까지 들어가서 전신에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는 용도로서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리어 오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에센셜 오일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나눠져요. 1살 이하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디퓨징을 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임신하시기 전부터 아로마를 많이 사용하셨던가 집안에 항상 천연이나 아로마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생활이라면 신생아여도 사실 발랐을 때 괜찮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아이 같은 경우는 연고 하나도 되게 잘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디퓨징 위주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도 워낙 강력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안전한 오일, 라벤더, 티트리, 로만 캐모마일은 아이들 신생아한테도 안전할 만큼 정말 좋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디퓨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네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오렌지라던가 다른 간단한 오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디퓨징은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디퓨저 500ml 기준으로 한 8방울에서 10방울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이가 있는 방이다라고 하면 그걸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연하게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0.05%의 희석이고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로 만약에 치면 우리 코코넛 오일이 잘안 코코넛 오일이 112ml니까 100ml 정도 되거든요. 요만한 통에 한 방울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바르는 용도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나면 바로 막 응급실로 들고 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너무 많이 열이 나고 40도 막 이렇게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집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안 있는 들려.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 해열에 좋아서 그러니까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급할 때에는. 그래서 아니면 애기 씻기는 바디워시라던가 샴푸에다가 한 방울을 넣어서 그걸 물로 어차피 씻어낼 거니까 물로 여기 이마랑 등 쪽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씻어 주신 다음에 다 헹궈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열 효과도 좋고, 그리고 너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잔다던가 할 때에는 라벤더 같은 경우에도 희석해서 발바닥이나 등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100ml에 한 방울 넣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 더 늘어납니다. 페퍼민트도 이제 해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프랑켄센스는 면역에 좋기 때문에 오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희석률은 50ml에 한두 방울. 앞에 있는 100ml보다 반이 줄었죠. 그래서 100ml면 이제 두세 방울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6살부터 12살에서는 0.5%를 희석을 해서 이제 희석하기가 나름 쉬워집니다. 10ml 기준으로 한 방울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하고 성인 같은 경우인데, 이걸 보시고 청소년은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린데 같은 비율을 써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나 발달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랑 같은 비율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대신 부위별로 좀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1%, 그리고 몸 전체에, 예를 들면 바디로션 같은 거, 이런 거 몸 전체에 바르는 걸 하실 때에는 3%로 하시면 되고, 통증이나 어떤 국소 부위에 내가 특정하게 뭐 상처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5% 정도, 그리고 만성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한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만성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집중 효과를 위해서 10에서 30% 정도까지 쓰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쓰실 때에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래도 조금 약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오일을 바꿔서 희석률은 똑같이 하되 오일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 싶을 때에는 30% 정도까지 하시는 거를 그때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요즘에는 65세, 이거는 책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65세는 노인으로 사실 치지를 않아서 저는 이게 더 연령대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의학, 병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었을 때 성인의 2분의 1 요거에서 딱 반 잘라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아로마를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줄이거나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요거는 최소한의 그냥 가이드라인이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마시거나 이럴 때 한 방울씩 넣었다가 지금은 하루에 보통 20방울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별 탈이 없고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고 발랐을 때 희석률을 점점점 높였을 때에도 너무 낮게 하면 사실은 아무 그 느낌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체감을 해서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10%는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많이 아프거나 허리 같은 데 삐끗하거나 이럴 때에는 좀 세게 넣고 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면 이 희석률을 최소한만 지켜주시면 되고 이 이상 어느 정도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런 퍼센트를 이제 항상 기억을 하기에는 사람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어요. 이거 줌이 끝나고 나서도 올려드릴 건데 2가지
예요, 표가. 그래서 만약에 30ml 롤온으로 시석을 했었을 때 유아 같은 경우에 한 방울, 초등학생 3방울, 청소년 6방울, 그리고 성인, 청소년과 성인은 같아요. 여기 부위별로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거, 그리고 노인분들. 이렇게 병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난 좀 더 퍼센트를 기억하면서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병을 먼저 정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5mm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얼굴에 바를 거니까 1% 해서 한 방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에센셜 오일 블렌딩을 할 때 에센셜 오일 하나만 넣지는 않잖아요. 3개에서 5개 정도 넣는데 그럴 때는 병을 더 크게 하시면 돼요. 30ml로 하셔가지고 6방울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하나 3개 중에 3개를 둘둘둘 넣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희석법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계산법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방울 한 방울을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정밀한 그 저울로 쟀었을 때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저는 요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요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정식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병 용량에다가 희석률을 곱하기 2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ml 병에 내가 3%, 그럼 0.03이죠. 3%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곱하기 20을 하면 18방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산기가 있으면 빨리 되는데 내가 이걸 외우고 있어도 근데 계산기가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이걸 외우시면 편해요. 10ml 1%는 2방울이다. 2방울이다. 이렇게 요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30ml 병이면 여기에 3배죠. 그럼 3%면 3배니까 3,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8방울. 이렇게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게 편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요거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 다음에는 지금 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퀴즈를 드릴 거예요. 총 3문제를 드릴 거고 방울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채팅창에 준비를 하시고요. 3문제를 답을 땅땅땅 숫자를 3개를 이제 먼저 써주시는 분에게 제가 주로 블렌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 아이크림 이거든요.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인데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저만의 시크릿인데요. 요거를 선물로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나갈게요. 10ml 세럼을 1% 만들고 싶을 때는 몇 방울? 30ml에 5%, 50ml에 10%. 자, 그러면 아쉽지만 정답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ml의 1%는 아까 외우는 거, 이 간단 계산법이죠. 10ml의 1%는 2방울, 3이니까 3배 곱하기 5 곱하기 2 해서 30. 50ml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2 해서 100방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방울, 3방울, 30방울, 100방울. 요거는 가능하면 이제 요 정도의 계산은 어느 정도는 한 10ml나 30ml는 항상 자주 만드니까요. 요거는 외우셔서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습득하시면은 훨씬 아로마 생활이 편해져요. 그래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캐리어 오일들, 아로마 테라피를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캐리어 오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꼭 나와요. 그래서 종류도 많고 장단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도테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단독으로 팔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다른 캐리어 오일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코코넛 오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집에서 바로 찾기 쉽고 구매하기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엑스트라 버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버진인가 이런 것들은 다 요리용이고 엑스트라 버진은 EX라고 써 있거나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으니까 꼭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오일은 캐리어 오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독특하게 좀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내려오는 걸 보면 느리죠. 그래서 살짝 점성이 있기는 한데 발림성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올리브 특유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너무 연한 색, 그 시트러스 계열이나 이런 애들이랑 얘랑 섞으면 얘가 향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왜 소개를 드렸냐면 사실 DIY용으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큰 용량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상처 연고나 이렇게 립밤 같은 거 립밤 같은 거 만들 때에는 캐리 오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시기 좋고 조금 점성이 그래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잘 흡수는 빠르게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캐리 오일, 가벼운 코코넛 오일에 20%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건조한 피부나 염증 그리고 통증, 올리브 오일이 통증에 살짝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면 좋은 것들. 이거는 알려드리는 이유가 코코넛 오일이 집에 뚝 떨어졌다라고 할 때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사용하셔두면 괜찮다. 그리고 DIY 좋아하시는 비누 만들거나 밤 타입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용하셔도 좋다. 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조금 더 연하게 작용하는 코코넛 오일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하는 없지만 적은 확률로 코코넛 오일 자체도 어쨌든 그 식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민감하실 때에는 스윗 아몬드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엄청 느리고 다만 발랐을 때 되게 실크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발림성이 느려요. 흡수가 느려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나 뭐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요것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보존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여는 순간부터 이미 산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무향인데 만약에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려운 오일이지만 그만큼 장점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렌듈라 오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에센셜 오일도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을 좀 가려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디퓨징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팔아주고 싶다 아이가 너무 건조한 피부라던가 했었을 때 혹은 기저귀 발진이나 습진이 났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라도 발라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상한 로션 이런 거 바르지 마시고 카렌듈라 오일을 발라주세요. 여기에다가 라벤더를 많이 희석해서 한 방울 넣어가지고 발라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 좋은 만큼 가격이 코코넛 오일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좋아하면서 애정하면서 사용하는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무향 흰색이 있고요. 골드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색깔이 노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는 살짝 향이 있고 무향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향이 없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이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엄청 심한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일반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나서도 좀 땡기는 경향이 있어서 요걸로 얼굴 세럼을 만들거나 그리고 얘가 제일 좋은 부분은 사실은 헤어예요. 헤어와 같은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헤어에 탁 달라붙어서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머리 말릴 때 이렇게 아이 참 카메라가 잘 안 나오네 이렇게 헤어 세럼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말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머리에 안 쓰고 요것만 제가 써요. 그래서 호호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너무 건조한
발바닥 같은 거 겨울에 너무 갈라지고 이런 분들 아니면 요런 데에는 저걸로 만들어가지고 바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얘도 추운 날에는 땅땅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잘 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사용하는 것들인데 로즈힙 오일이라고 해서 얘는 특히 노화 피부나 주름 피부 내가 정말 피부는 이번 달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하고 해보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요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로 아무도 못 받아가셨지만 선물로 드린다는 요 눈가 아이크림 오일에 로즈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로즈힙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향기를 하는 막 느끼는 건 달라서 살짝 정말 로즈 향기가 나요. 근데 일반 그 우리 비싼 로즈 페탈 향기가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로즈 같은 꽃향기가 나고 살짝 점성이 있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보통은 요 정도 용량으로 파는데 보존 기간이 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뜯는 즉시 많이 나눠주시거나 많이 팍팍 쓰시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구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요것도 잠깐 동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즈 포머 이만큼 샀는데 오늘 새 거 뜯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공방에 놀러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제가 생리통이 엄청 심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리통이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약을 먹었을 때는 하루에 4알까지만 먹어야 되는 약을 10알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었을 때 이제 천연 생활로 내가 바꿔보겠다 하면서 찾은 오일이에요. 달맞이꽃 오일인데 이거는 여성 호르몬에 관련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가장 좋거든요. 가격도 되게 비싸요. 팔 때도 막 한 30ml, 50ml 이렇게씩밖에 안 파는데 한 3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진짜 좋은 건. 그래서 그렇지만 단기간에 보존 기간도 짧기도 하고요. 냉장 보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호르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긴 시간 계속 꾸준히 사용하시지 말고 그때만 딱 요렇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거나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것도 사실은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인 거라서 그때에 이렇게 배에 발라주시거나 허벅지 안쪽에 에센셜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점성이 좀 있어가지고 바르기가 좀 편한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바를 때도 빨리 흡수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심했었을 때 이걸로 효과를 봐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오일은 라벤더랑 로즈 제라늄을 썼었어요. 그게 이제 생리통에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쯤 되면 아 이거 저거 써야 되나 그리고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캐리오일은 시중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보존 기간이라던가 발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피부 타입 또 나이별로 사용해야 되는 것까지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럼 다 걸르고 해서 집에 캐리오일은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다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도테라에서는 코코넛 오일만 단독으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코넛 오일은 무색에 묻히고 발림성도 엄청 가볍고 그리고 오일 타입이지만 발랐을 때 흡수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잔여 오일감이 적어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모든 캐리어 오일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캐리어 오일은 지성에 쓰면 이제 여드름이 폭발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건성한테 사용하면 안 된다던가 민감한 피부 이런 거를 주의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코코넛 오일은 사실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완전 심한 질환이나 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코코넛 오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대신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에센셜 오일이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피부에 조금 더 나는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야로우팜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야로우팜은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야로우라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꽃 있죠? 이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하고 석류씨 오일로 캐리어 오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블렌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가격대도 이 병 블렌딩 되어 있는 양에 비해서는 보통인 편이고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석류나 야로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특화되어서 좋아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살로벨이랑 야로폼 섞어서 우리 밴드에 있죠. 야살 세럼을 만들어가지고 세럼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는 아까 로즈힙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짧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로 다 한 방에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일별로 제가 정리는 해놨어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그때 선생님 그거 뭐였죠? 하시면서 여쭤보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좋은 인증된 캐리어 오일을 사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을 구입하실 때에는 에센셜 오일이랑 같아요. 좋은 원료인지 그리고 제조국이 써 있는지 그리고 그 병의 보관 방법이나 보존 기간이 써 있는지 그리고 안 써 있더라도 그거는 필수는 아니어서 안 써 있더라도 이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서는 그 기간 안에 꼭 써야 한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야로폼을 제외한 나머지 캐리어 오일들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증상별로 구분해서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정제. 정제된 거와 비정제의 차이는 정제된 거는 알러지 같은 거나 이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최소한으로 줄여서 다 걸른 거예요, 필터에다가. 그래서 어느 누구나 사용해도 괜찮은 거지만 사실은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비정제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까다로우니까 사용하기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캐리어 오일로 쓰실 때에는 정제 오일, 프랙셔네이티드 이렇게 우리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이 있어요. 집에서도 지금 블렌딩 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이건 이거에 좋대 이러면서 그냥 쓰고 해서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목적.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왜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바를 것인지 왜냐하면 희석률이 다르잖아요. 얼굴하고 몸하고 그래서 어떤 오일들을 넣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서는 만들었는지를 한번 레시피를 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저도 레시피를 많이 짜서 밴드에 올리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나는 진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임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직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약품들을 대신해서 에센셜 오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버물리, 벌레 물렸을 때에는 이렇게 티트리, 피부에 염증이나 가려움이 있을 때에는 티트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국소 부위에 조그맣게 바를 거니까 한 5% 정도로 만들어서 가려운 부위에 이렇게 캐리어 오일이랑 희석해서 바르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다이제스트 젠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급체했거나 갑자기 뭐 잘못 먹어서 설사하거나 이럴 때 얘는 배에 바르는 용도이니까 5% 정도 넓은 부위에 바를 거니까 해서 바카스 대신에 발라주시면 되고 또 상처 피가 나거나 할 때 화상이 입으셨거나 어디 되었거나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는 티트리이지만 벌레를 다 물리고 나서 이미 다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벤더를 더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상처난 피부에 티트리 바르면 좀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라벤더를 희석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흡기, 비염이나 그다음에 기침이나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희석을 해서 코 여기 위에나 여기 목 아래서부터 기관지까지 쫙 발라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들 평소 면역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손 소독제에 온가들을 넣으셔도 그건 스프레이 타입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 전에 양말 신기 전에 온가들을 희석을 해서 발바닥에
발라주시면 그날 하루 종일 면역력이 계속 몸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도움이 많이 되는 면역 오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좀이나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원액으로 써야 제일 빨리 빠지거든요. 제가 밴드에도 그거에 대해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사마귀가 있는 곳에 국소부위를 엄청 조그맣게 이쑤시개로 이만큼 톡 해가지고 계속 발라주면 사마귀가 이렇게 톡 떨어져 나가요. 무좀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 같은 경우, 아이들도 오돌도돌 날 때, 이거는 계속 뭔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 사마귀 났었던 어머님이 이거를 아기한테 희석해가지고 발라줬을 때 깔끔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희석을 해야 될지, 요거 괜찮다. 왜냐면 희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통이나 관절염이나 통증 같은 거 있으실 때 맨솔에담 대신에 넓은 부위에 바를 거니까 어떻게 해서 희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레시피를 짜셔가지고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라던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단톡방에 또 질문 올려주셔도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희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피부에 좋다, 통증에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르면서 그 향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도 살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을 어떻게 하면 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블렌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에센셜 오일이 향기로 치유하는 게 제일 1번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향기, 어, 나한테 좋은 향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온가드 평소에 이제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지금 되게 온가드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고 사용하다 보니 더 좋아지는 오일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조합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전략적인 방법은 있거든요. 어떤 계열, 꽃 계열과 뭐 예를 들면 풀 계열은 잘 막 어울린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보고 또 맞는 그런 향기를 찾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